진정한 문객이 되라. 박양근. 마이너스 명검은 장인이 만들지만 명필은 문객이 만든다. 마이너스. 학자의 잉크는 순교자의 피만큼 순결하다. 마이너스 이슬람의 속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피다. 피가 없으면 모든 생명은 죽는다. 피 중에서 가장 순결한 것이 신앙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순교자의 피다. 그런데 눈은 눈으로 말하는 이슬람인들이 학자의 잉크가 순교자의 피보다 더 순결하다고 말한다. 응분의 복수심을 명예로 여기는 이슬람 속담이 그렇게 말한다. 왜 학자의 잉크는 순결하며 또 정결하여야 하는가? 분명한 사실은 학자와 문인이 쓰는 글은 신앙심에 가까운 신성함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슬람의 명언처럼 역사는 검이 휘두르는 무례함보다 펜의 진실을 추구하는 문필가를 더 존경한다. 그 까닭은 인류의 역사가 정치가와 군인들이 일으키는 전쟁의 연속일지라도 학자와 문인의 글이 없으면 한시도 인류의 문명과 문화는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력자들이 문사를 멸할 수 있었던가? 지금까지 발표되어 유명 도서관에 보관된 무진장한 장서들을 보라. 번쩍이던 검은 땅에 묻혀 썩어버렸지만 고서는 현자들의 품에서 품으로 전수되었다. 거듭 말하지만 전쟁터에서 사람들의 피를 묻힌 숱한 칼은 어디에 있는가? 땅속에서 흙으로 오래전에 썩어버렸다. 세상은 갖가지 판으로 짜여진다. 판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자리라는 뜻으로 싸움판, 씨름판, 정치판, 돈판, 노름판, 먹자판, 춤판 등등이 있다. 판을 엎는다, 판을 키운다, 판을 짠다는 격어가 있다. 판을 주름 잡은 사람을 잡이 꾼으로 부른다. 글을 쓰는 사람도 글꾼이라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글을 사라 불러준다. 아무튼 글판과 싸움판을 대표하는 사람을 문사와 무사라 부른다. 판 중에 판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싸움판이다. 주먹판도 싸움판이지만 칼잡이들의 세계를 무림이라고 부른다. 무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세상 강호에는 나무숲처럼 강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검객 중에서 협객이 무림의 진정한 주인공들이다. 그들은 무술이 뛰어나고 성품이 호방하고 의협심을 지키며 스승을 섬기고 동료와 호영호제하며 강호제일의 무림파를 이루기를 꿈꾼다. 그런데 고수이긴 하지만 일정한 소속이 없이 떠도는 검객을 낭인이라 부른다. 무사라고 하여 모두 정의로운 칼잡이가 아니라는 뜻이다. 펜을 들고 문장과 시문을 다투는 세계를 문단이라 부른다. 문단의 진정한 의미는 문단 권력을 놓고 따지는 싸움판이 아니라 동일한 문학 사조를 공유하는 문사들의 모임이라는 말이다. 흔히 문단을 무림에 비유하는 까닭은 조그마한 철 조각에 불과한 펜이 촌철의 무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협객처럼 문필이 뛰어나고 작가의식이 투철하면서 문단 선후배를 공경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글쟁이들이 되라는 기대가 있어 검객처럼 문객이라 부르는 것이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학문과 문학에서 즐겨 인용하는 말이다. 이 말을 들으면 왠지 힘이 난다. 이 격언은 글이 지닌 영향력을 지적하는 말로서 칼의 무력에 맞짱 뜨는 기분 좋은 말이다. 촌철살인이라는 말도 있다. 이 말은 날카로운 말과 글로 한치의 쇠붙이로 상대편의 급소를 찌르듯이 상대의 기를 누를 때 사용하는 말이다. 검사가 든 쇠붙이 칼은 상대방을 죽이지만 문학에서 말하는 펜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흔히 언론인들이 자신들의 예리한 문장을 자랑하면서 촌철살인을 인용하곤 한다. 그러나 진정한 문인은 그 위세를 모방하여서는 안 된다. 문인에게 촌철살인은 무엇인가? 그 쇠붙이의 날은 상대가 아니라 자신에게 향한다. 제대로 옳은 글을 쓰지 못하면 기꺼이 죽임을 맞이하겠다는 결의를 나타내는 의미이다. 문학은가 아니라 애판이 아닌가? 보통 펜의 무게는 10-20G, 길이는 13-16cm에 불과하다. 약 60cm의 길이와 1kg가량인 고대 로마 시대의 단검, 보통 90cm인 사무라이의 검에 비하면 질량과 길이에서 비교가 안 되지만 그 파급력은 칼보다 더 크다. 칼을 잘못 쓰면 혼자 망하지만 펜을 잘못 놀린 문장은 수백 명의 목숨을 순식간에 빼앗는다. 펜을 잘 쓰면 나라를 구하지만 못 쓰면 한 나라를 앙치는 악필이 된다. 이렇게 칼과 펜은 다르다. 칼은 시신의 묘지를 만들지만 펜은 인간을 위한 향연을 베푼다. 칼이 잔혹한 복수와 살인을 좇는다면 펜은 순결한 자기 희생을 따른다. 칼은 펜이 힘을 빌리지 못하면 진정한 항복을 받아내기 어렵지만 펜은 칼 없이 적을 복종시킬 수 있다. 그래서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무인 위에 문인의 자리를 만든다. 글쟁이가 되려면 문인이나 문사가 아니라 문객이 되라. 우선 문사는 학자나 문필가나 선비를 뜻한다. 진정한 글쟁이들은 문인단체의 자리를 멀리하고 자신의 이름을 건 문장 대결을 펼친다. 필력의 승부를 존경하고 글에 살고 글에 죽는 자세를 지키며 한편의 글을 쓰고 작품집을 발표하여 진문의 비법을 호학에게 전수한다. 일부 글쟁이들이 상금의 유혹에 빠져 낭인처럼 공모전판을 방랑하더라도 진정한 문사는 자신의 글을 목숨보다 더 중히 여긴다. 문찍임. 글을 쓰면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명장이 자신이 만든 검에 이름을 새기는 것과 같다. 오직 최고의 문장으로 순수의 승부를 하겠다는 각오를 세울 때 문객이 된다. 글을 쓰는 사람에게 붙이는 여러 명칭이 있다. 문인, 문사, 작가, 문필가, 문객. 그 이름이 무엇이든 글의 필진을 이루는 도구는 붓이나 펜뿐이다. 종이, 붓먹, 벼루라는 문방사우가 오랫동안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잉크와 펜과 종이로 다시 컴퓨터와 A사 용지로 축소되었다.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글을 쓸 수 있다. 하나의 스마트폰 안에 온 세계가 들어있고 동서고금의 모든 문필 문객들의 글이 담겨있다. 모든 글쓰기 원칙도 있다. 강의실, 서재, 식당, 지하철, 버스, 칸, 카페는 물론 바다, 들판, 산중, 강변, 황토길조차 펜을 들면 글판이 된다. 마치 옛 검객이 칼 한 자루를 들고 천하를 돌아다녔듯이 오늘의 작가가 스마트폰 하나만 손에 쥐고 온 지구를 누비는 시대가 온 것이다. 모든 글쟁이가 펜의 혼을 가진 문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검객들은 적과 단칼 승부를 벌리지만 문인들은 펜을 세우고 오직 자신과 싸운다. 촌설살인 일필이지. 오직 글 너 죽을래 아니면 나 죽일래라는 동기어진의 필살기만 있을 뿐이다. 그 혼이 문객을 만든다. 조선시대 3대 검객 중에 한 사람인 검선 김광택의 검수를 칼무리가 움직일 때 꽃이 떨어져 쌓이는 것 같고 몸이 칼에 숨겨졌다고 하였다. 그는 차고 단단한 칼의 살기를 봄바람 같은 생명의 기운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무림고수에 검을 두고 칼이 춤춘다고 말한다. 글판에서 일으키는 펜의 위세도 마찬가지다. 종이라는 빈털을 비우면서 채우고 황량한 벌판 같은 백지 위에 생명의 꽃을 피우고 짐짓 물러섰다가도 송곳처럼 돌진하여 글줄을 읽는다. 문장과 행간조차 몸의 기운에 따라 빠르고 느리게, 부드럽고 강하게 조절하고 필력과 생의 공력이 서로 어울리도록 한다. 무엇보다 인자하고 유연한 품성으로 사회를 껴안아라. 비록 그곳의 가시가 그대의 살을 뚫고 들어가더라도 사랑과 정의를 잊지 않을 것이다. 조선의 박지원, 허균, 정약용, 이용국, 이덕무 등은 기운의 선비였으나 무도 같은 문도를 성취한 문장 문객들이다. 주방장의 칼이나 부엌칼 같은 글로서는 암수를 부릴 뿐 서생의 흉내조차 낼 수 없다. 문필계에서 절대 고수는 아니라도 고수쯤은 된다는 말을 얻으려면 펜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신과 펜이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은 자든 깨든 내공과 외공을 함께 키우고 정중동과 동중정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것을 말한다. 문장과 사유, 인문정신과 선의 경지, 강주교하며 유죽강한 강유의 조화, 무엇보다 심함과 영성에 배양하도록 한다. 그때 비로소 부펜이 가는 대로 글을 쓴다는 문득의 길이 보일 것이다. 진정한 문객은 오직 천하제일필이라는 진인사 대천명의 심정으로 글을 쓴다. 좋은 스승과 의로운 문도와 더불어 꽃구름처럼 가볍게 천개의 물처럼 심신을 닦아라. 문신의 가피를 찾아라. 한편의 글을 제대로 마감하지 못하면 방문을 걸어 잠근다는 옥수의 각오도 가져라. 그 결단이 당신의 펜을 명필로 만든다. 검객의 진검승부는 상대를 향하지만 문사의 진필승부는 오직 자신을 향한다.